라는 분들은 이게 외울 게 아니라 어디에 뭐가 있다 나중에 내가 상담할 때 이걸 찾아봐야지 서브노트처럼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자, 일단 유류분이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현장에서 상담하다 꼬일 수가 있거든요. 형제 자매는 부모 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리고 배우자는 1.5 이것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쉬워요. 배우자는 1.5 위로도 1 자녀들도 1 부모님도 1 자녀도 1 배우자만 1.5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사망보험금으로 20억을 받았다고 쳐볼게요.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 부분도 잘 현장에서 승계하실 때 사망보험금을 특정 자녀에게 수익자로 해서 줬다고 쳐볼게요. 그 자녀는 유류분 대상이 아닌 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걸로 형제 자매들 지분을 사갈 수 있다면 간접 승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 보험이 쓸 수 있는 옵션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상담을 하거나 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야,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보험 상품 빼고는 승계가 이게 불가능하네. 만약에 상상을 했을 때 사망보험금 10조짜리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아마 이재용 회장님이 가입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수 한도가 삼성생명은 얼마 정도죠? 50억, 100억 정도 되나요? 100억 정도. 네. 설계를 아직 100억까지는 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수 그런데 제가 작년 11월에 외국의 보험사인데 300억까지 갔어요. 월남미역에 일반 종신 10억, 그다음에 상속보험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월남 2억짜리 들어간 그 케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유류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류분에서 파생되는 게 보험은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다를 유류분 얘기할 때 하면 대표님 아 그래요? 왜냐면 자식이 4명 있는데 25% 애정도가 똑같지 않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특정 자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충청도에서 상담을 했는데 아버지도 유명한 안과 원장님이세요. 아들이 2명 있는데 첫째 아들은 의사가 됐어요. 둘째 아들은 안타깝게도 의사가 안 됐어요. 자 평소에 누가 더 효도를 많이 할까요? 이 첫째가요, 둘째가요? 둘째죠. 왜냐면 첫째는 이미 자기가 이게 내 거예요. 원장 행세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고용한 청소 아주머니 막 해고하고 막 아버지가 봤을 때는 선 넘는 행위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 재산이 유류분 상관없이 둘째한테 갈 수 있다고 한 2번, 3번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 게 의외로 현장에서 상담할 때 좀 파워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자, 신탁 부분을 우리 GFC님들이 메인은 아니지만 이거 알고는 게 보겠습니다. 유류분 소송권 보십시오. 급증하고 있죠.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변호사님, 상속 유류분 소송 요즘에 어때요? 엄청 골치 아파요. 뭐 막장 이러더라고요. 변호사님 혹시 사망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아닌 거 아세요? 변호사님 중에 아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그럼 이거 다 해결되겠는데요? 저한테 영으로 대보르시고요. 그분이 보험코드 내고 유언장 써주면서 종신보험 가입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볼게요. 의외로 끝까지 쥐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분을. 끝까지 지분을 쥐고 있다는 거는 뭐 나쁘게 말하면 내 것을 안 내놓고 좀 탐욕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나 말고 다 적이야. 항상 의심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혼자 독주 드시고 하다 보니까 100% 진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건강이 이제 악화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유류분 소송 때문에 첫째 아들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둘째 아들, 미국에서 연락도 안 되는 아들이 유류분 소송을 하면 75% 대 25%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이 100% 지분에 대해서 유류분 소송을 한다고 쳤을 때 우호 지분 빼고 아들주가 가질 수 있는 게 25% 가정할게요. 지분 25%면 엄청나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상법적으로. 연락법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신탁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탁이 생소해서 깊이 알 필요는 없는데 대표님이 물어보면 얼추 이런 구조입니다라고 답변 정도는 해야 되니까 볼게요. 75%는 그냥 똑같이 아들 원한테 증여하는 거예요. 아들 2한테는 유류분만큼
상속을 주는데 상속을 누구한테 하냐면은 상속 신탁에 맡겨버리고 이 신탁 회사가 25% 지분을 가지고 있고 아들 2가 주장할 수 있는 건 25% 지분에 대한 배당만 요구할 수 있어요. 계약 기간은 신탁 계약 기간은 30년 내에 해지하면 아들 1으로 귀속이 됩니다. 이러면은 아들 2가 유류분 소송 반환 소송을 못해요. 저렇게 신탁을 걸어버리면. 왜? 지분에 대한 수익은 그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아들이 경영권이라든 이런 거에는 간섭을 못하게끔 이게 발라낼 수 있어요. 심지어 30년 내에 지분 그 계약을 깨려고 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서 지분이 아들 1에게 가게끔 구조를 짤 수가 있어요. 저거는 아들 2가 저 싫어요가 아니라 저렇게 구조 그냥 짜고 법적으로 들어가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신탁 회사에 신탁을 하게 되고 이거에 대한 25%에 대한 배당은 아들 2가 가져가지만 경영권 위험은 최소한 방어가 되는 거죠. 중간에 혹시라도 장난치려고 하면 지분이 아들 1에게 귀속되도록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할 수가 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법인 외에 자산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법인 외의 자산은 아들 1한테 다 주고 건물이라든지 알짜 건물도 주고 아들 2가 요구하면은 사망보험금으로 유류분만큼 준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탁 같은 경우는 법인 지분, 신탁 외의 자산의 경우에 법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으로 믹스 설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가업 상속 공제를 받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스마트 자산 이전, 스마트 가업 이전 이런 워딩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탁 부분들. 자, 글씨가 많죠? 글씨가 많은데 포인트만 좀 보여드릴게요.